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좀 천천히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 뭐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지금 일단은 1순위로 지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당연히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 것이고 더 추가적인 장기화 될 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오일 제재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이런 식의 이제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계속적인 뭐 가스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급 중단 뭐 이런 소식에 오일 가격이 또다시 6%대 다시금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는 러시아 자체에서도 지금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입을 중단을 하는 유럽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중단을 하는 사태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변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오일 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 지금 좀 판단을 하면서 보실 게 지금 오일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정말 종식이 되면서 이제 준비를 할 때도 됐다라고 생각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조만간 언젠가는 이제 종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을 가져가면서 일단 어떠한 이제 종식 이후에 정말 공급망 이런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공급망 쇼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긴 했죠. 작년부터 계속 얘기는 드렸었지만 장기화됐던 이런 코로나 쇼크 자체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가 이제 가장 큰 체크 포인트다. 근데 일단 이 코로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봉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까지 이제 좀 장기화될 거고 정말 제로 코로나를 얘네가 실현을 할 수 있을지로 봤었을 때 물음표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성격을 보시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좀 겪어보니까 몸살이나 이런 지금 아직 기타 증상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중국 봉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정말 제로를 만들면서 얘네가 계속 주기적으로 주민들 대상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뭐 PCR 검사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한두 명만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번 또 크게 한두 명이 퍼뜨렸을 때 그 퍼지는 확산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또 걷잡을 수가 없겠죠. 정말 중국이 좀 속인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말로 진짜 이렇게 이제 걸린 사람들 뭐 이렇게 계속 체크 안 하고 넘어갔던 게 많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만 정말 이렇게 확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몇십 명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한두 명의 전파력으로 다시금 전체적인 확산 그리고 인구수가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크게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됐었을 때 얘네도 이제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애플도 지금 중국 생산 공장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자동차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장기화적으로 중국이 봉쇄가 됐었을 때 생산 라인이 멈추면 일단은 일주일 정도 7일이 멈췄을 때 하루 생산량이 10개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70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중단이 된 거죠. 수출을 해야 되는 개수가 70개라고 할 수 있을 때. 근데 이게 7일이었을 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게 풀린다. 라고 했었을 때 한 번에 이제 8일차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루에 10개 생산하는 거를 20개, 30개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안 되겠죠. 단기간. 그럼 계속적으로 앞에서 밀린 거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 부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생필품 자체에 계속적인 공급망 대란 쇼크가 이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제품 특유의 이제 가격의 급등을 또 초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CPI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인 유지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끌고 가는 내용 자체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당연히 CPI, PPI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나타내는데 결국에는 고스란히 예전에는 지금 조금 작년이나 약간 긴가민가 했었죠. 이게 뭐 자동차 때문인지 단순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인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이제 와서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거는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원래는 전기료를 10원씩 쓰고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뭐 어떤 특정 원자재나 가격이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생산 단가가 20원이 됐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지금 10원짜리 생산을 가져갔었을 때는 마진을 뭐 50% 가져간다고 생각할게요. 그 50% 마진 본다라고 하면 뭐 15원에 팔 수 있겠죠. 근데 20원인데 여기서 20원으로 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최소 20원에 팔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진을 본다라고 하면 30원까지도 가격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고스란히 이거를 그대로 이전의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15원 그럼 기업은 손실을 보던가 아니면 아예 마진율이 거의 제로가 되던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 뭐 배송이나 뭐 이렇게 물류 이동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기름값이 들고 플러스 알파가 될 건데 이런 고스란히 이거를 기업이 떠안으면서
공적인 목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을 이겨내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 실적에서 지금 정말 박살이 나고 이전 수치보다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뭐 EP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살이 나는 순간 주가가 하루아침에도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30%, 뭐 그 이상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챙기면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러한 가격이나 부담 자체는 소비자,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고스란히.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신호탄을 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조금 더 저는 먼저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현재 물가 자체를 작년 페드에서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빠르게 좀 잡았으면 컨트롤했으면 지금 같은 폭락장을 가져가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번과 2번 사태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죠.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단기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제발 좀 빨리 끝나고 잘 풀려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토대로 지금 전 세계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지금 11일에 발표됐었던 CPI 자체도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래서 3월에 나오는 물가, 3월 자체에서 있었던 물가 자체가 4월에 발표였었던 거죠. 그래서 4월 자체가 최고치라는 거를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이때 당시에 원자재, 니켈, 뭐 팔라디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지금 다른 원자재 가격 자체도 급등을 했었고 이때 오일 가격이 130달러 러까지 오르고 니켈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뭐 70% 가격이 폭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크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왜?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 쇼크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수준 그 이상까지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번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가격이 낙폭을 가져갔으니까 3월만큼의 고점을 가져가긴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4월에 있었던 발표가 이제 5월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발표를 이제 4월에 있었던 거를 이제 5월에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전치가 이제 8.5%였으면 그렇죠? 8.3% 발표는 시장 예상치는 8.1%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전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니켈이랑 팔라딘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은 생각보다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는데 왜일까? 라고 했었을 때 이 가격의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오일과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랑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그려내고 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00달러 이상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폭락을 보여줬어도 결국에는 이전치 수준이랑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의 CPI가 발표가 됐었다. 그래서 증시에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주면서 지금 계속적인 원웨이 매도세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체크를 했었을 때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보시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어떻게든 이 지금 실적에 따른 내용, 대형주들 어떤 하나의 종목이라든지 두 개 종목을 멱살을 잡아서라도 지수를 다시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추세를 이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요소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구간이 지금 안 나와줬죠.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 결과로 해서 되려 FOMC 결과로 봤었을 때는 빅스텝 50bp를 올렸었는데 이미 선반영됐다 하면서 이날 당일에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또다시 꺾여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실적 발표의 급등 그리고 FOMC 결과로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지금 생각했었던 예상치와 부합을 하면서 안도감에 그리고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생각하에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거는 추세를 돌릴 만한 힘은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 번째로 지금 볼 수 있었던 게 CPI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었었겠죠. 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CPI 발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추세를 또 전환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안 나왔죠. 이 역시도. 자, 그래서 일단 좀 정리해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금리 인상 뭐 얘기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가장 그냥 하나의 중요한 지금 중요도로 따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자, 금리 인상을 가져갔었을 때 가장 지금 빠르게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내용 중에 하나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근데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 침체가 오고 이 안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하는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작년부터 계속 돌았던 그쵸?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경기 침체랑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땐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 올렸었던 상승했었던 분위기 전체를 다 내릴 정도의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경기에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얘가 이제 기업 자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펀더멘탈은 너무 좋고 장기간에 봤었을 땐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지수 전체의 흐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폭,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이렇게 알고 나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다뤄보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가 그럼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했었을 때 어떤 게 좋은 것인가는 2부에서 한번 지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실 걸로 지금 얘기를 드리면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지금 그래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계좌가 지금 플러스로 스타트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떤 기업을 샀었을 때 계속적으로 얘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좀 매집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혀가면서 지금 볼 필요는 없겠죠. 많이. 이렇게까지 가져가는 리스크를 앉아가면서 꼭 굳이 무리하게 지금 가져갈 만한 기업이 아닌 이상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그래도 플러스로 스타트를 하는 게 가장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일단 조건 4개만 일단 좀 체크를 하면서 기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선물을 계속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일단 가장 1순위는 당연히 장대봉의 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을 찾으면서 지금 주식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장대 양봉이고 이거는 상대값이 나오겠죠. 이전치보다 일봉상 지금 차트로 보셔도 당연히 상대값으로 지금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의 기준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게 자, 밴드 고점 돌파 그리고 전고 돌파 이렇게 일단은 좀 4가지 기준을 한번 보시면서 주가를 좀 파악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추세가 계속적으로 연장이니까. 자, 제가 단기 대응이나 지금 표현을 했었을 때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 얘네는 매도에 지금 우리가 하락에 지금 추세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장대 양봉 기준으로 지금 상대값이라는 게 이전치와 지금 좀 더불어서
각각의 캔들 사이즈로 봤었을 때 이전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 한 뭐 100개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2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최근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월등한 거래량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보는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전 수준과 확실히 눈에 띄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자리값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밴드 고점을 돌파를 했는지, 그리고 이전 수준에 있었던 전고 돌파 라인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일단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당연히 현재 지금 중심값 기준으로, 중심값이 21선이에요.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라인대죠. 21선. 밴드 중심선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움직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중심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주가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값 위에 있었을 때가 상승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중심값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전체적인 매도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심값 위에서 받쳐줬을 때가 기울기도 우상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했었을 때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아래에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바라봤었을 때 이 상승을 지금 다 가져간다는 아니죠. 결국에는 다시금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신호탄 자체는 중심값을 돌파를 하면서 중심값을 안착해주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이평선 기울기 뭐 여러 가지 체크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각각의 기업들로 봤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내가 장기간에 매집하는 종목이 아닌 경우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실어서 일단 좀 짧게라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중심값 언더에 있는 종목 자체는 그렇게 지금 눈여겨보지 마라. 지금 추세에서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안 빠지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되려 이제 중심값을 안착하고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290에서부터 300까지, 320까지 이 단기간의 상승을 볼 수 있는 것도 중심값 위에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계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연일 지금 계속 최저점을 지금 그려가면서 올해 최저점을 지금 계속 갱신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죠. 그러면 얘네는 지금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튀면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렇죠? 중심값 기준으로 갑자기 올라타면서 이전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죠. 절대. 확률상으로는 얘는 단기적인 급등은 보여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은 보여줘도 중심값을 살짝 돌파하는 움직임은 보여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현재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낙폭을 키워갈 것이다 라는 관점이 조금 더 지배적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요. 보일. 제가 이전에 그렇죠? 3월 초에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고 2월 말부터 해서 전쟁이 발발을 했었을 때 당연히 천연가스 노르드 스트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공급망 차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좀 따지고 본다고 하면 얘는 계속 중심가 위에 어느 정도 계속 받쳐주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지켜본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당연히 중심값 언더로 넘어가는 확실한 밴드 바닥선 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을 때 매도세를 지금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원웨이로 한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가격대를 보면 지금 35달러 하던 게 지금 110달러 약 3배가량 오르는데 지금 거의 뭐 주가가 3배가량 오르는데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소모되지 않았었습니다. 한 달? 한 달 반 정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지금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변동성이 좀 강하긴 했어도 결국에는 중심값 위의 가격대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구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장대봉 출현하고 넘어가는 관점은 있었지만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대봉 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횡보나 변동성이 크게 되지 않다가 빵 터지는 자리값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가격대는 이제 계속적인 추세를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제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중시가 기울기 우상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보여줬지만 계속 안착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봤었을 때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금 쿠팡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심값 언더에서 스타트를 가져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낙폭을 가져가는 지금 단계에서 물타는 단계냐, 그리고 지금부터 비중을 실어서 얘가 다시금 지금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져가면서 지금 9달러였던 게 20달러 때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대치가 많이 없죠.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기대치가 많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원웨이 매도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이전에 단기적인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한번 보여줬었던 자리값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지금 70달러였던 게 200달러 때까지 한 번에 지금 급등을 해주는 이 자리값을 노리면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보실 테지만 이렇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적어도 얘를 올라타더라도 중심값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가져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겠죠. 바닥을 꼭 무조건 잡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권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중심값을 다시금 무너지는 자리가 손절가 생각하면서 보기에 가장 기준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들이 그래서 많이 없어요. 계속 지금 뭐 차지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일단 다시금 단기간에 매수세를 보여줬었지만 전저를 밀면서 또다시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ASML 뭐 이전에 알코아 그리고 이제 카메코 코퍼레이션 얘기 드렸던 종목들 전체 다 지금 고점 대비 지금 계속적으로 원의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단은 단기간에 조금 볼만한 종목들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아마존까지 지금 넘어가 있고 포드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일단 추가 매수로 했었던 종목이 뭔가요? 결국에는 오일 관련 종목이죠. 지금 오일 관련 종목에 이제 비중을 쏟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개별 종목에 따른 지금 상승 여력을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다, 뭐 크로거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수가 싹 내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 종목 지금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부터 이제 꾸준히 작년 9월부터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꾸준히 가격 상승, 오일 가격에 100달러 터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가격 상승을 굉장히 좀 재미를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나마 얘는 조금 괜찮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중심값 기울기 굉장히 낙폭 크게 가리키면서 매도세를 지금 크게 키워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 중심값을 버텨주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래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일 가격은 지금 낙폭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얘는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죠. 그럼 지금 단기간에 차라리 대응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오일 관련주를 지금 투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지금 단기 대응에서 그래도 내가 계좌를 크게 마이너스 낙폭을 크게 안 가져가고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지금은 대장주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오일 관련주,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 역시도 지금 뭐 제가 장대봉 나와주는 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보려고 했었는데 추세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다 체크를 해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종목을 찾아서 그것만 좀 대응을 하기는 좀 그래서 불특정 다수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와주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시가 우상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중시가 위에 놓여 있을 때마다 지금 구간대나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하면서 놓여 있을 때마다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단기간에 밴드 고점이라든지 전고점 지금 돌파를 하면서 움직임 자체가 좋아졌었을 때 여기서 정리 한번 또 보고 중심값도 무너지거나 지지 구간이 한 번 더 확인됐었을 때는 다시금 매수 타이밍 노리면서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끌고 갔을 때는 이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MD 일단은 주가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끊임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았었지만 가장 최근 추세 어떤가요? 그나마 얘는 중심값 한번 잡아주면서 하락에 대한 지금 자리값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어요. 장대봉이 나와주진 못했었지만 이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받쳐주면서 상승 탄력을 좀 그래도 많이 보여주고 9%대 상승을 보여줬었던 자리값이니까 의미 있는 구간 중에 하나겠죠. 제가 만약에 AMD를 지금 추천하면서 만약에 들어간다라는 자리값을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 전고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봐도 늦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어쨌든 거래량이 발생하고 장대봉은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대봉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고점 라인대 돌파해주면서 한 번 더 추세가 나와주는 자리값에서는 한 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종목들,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빠진 지금 수치만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0달러 하던 게 2,200까지 약 700불 가량이 빠졌습니다. 대략 지금 보시면 20% 가까이 지금 빠진 모습이죠. 고점 대비 한 달 반 동안 원웨이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글이 안정적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이제 코로나 지금 팬데믹 스타트를 가져갔었던 그 시점부터 해서 좀 바라봤었을 때 좀 나쁘진 않았어요. 중간중간 좋은 구간들이 너무 많았죠. 왜? 중심가 기울기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거의 띄고 있었던 모습이었으니까 언제 구간대에서 이제 들어가더라도 재미를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구간대는 걔가 그거랑 반대죠. 어떤 구간에 들어가고 단기간에 급등을 한 번씩 보여준다라고 해도 현재 추세를 꺾을 만한 지금 포인트가 없다.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꺾어주지 않는 이상은 현재 단기 대응 종목 지금 대형주 상관없이 체크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중심값이 수평으로 버티던 아니면 우상향으로 가져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세가 나와주는 종목들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네,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부에서는 조금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해석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럼 지금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지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골드. 골드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 가격이 지금 현재 보시면 원하는 지금 저점대까지 단기 2000대까지 지금 반등을 한번 크게 보여주고 나서 지금 낙폭을 다시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고점 대비 지금 150까지 지금 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이하까지 지금 좀 보여준 상황인데 지금 자리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을 지금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고 일단은 쌍고점을 지금 그리고 나서 원하는 지금 최저점 제가 별표 친 자리값 그리고 방송에서도 2주 전에 지금 언급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의 낙폭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지금 자리값 지지 구간이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다시금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을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쌍바닥 패턴, W자 반등 패턴, 그리고 뭐 짝꿍댕이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W자 반등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보여주는 우리가 기존에 가장 고전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승에 대한 관점 그리고 지지를 두 번이나 받아주면서 가져갔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나 흐름 자체를 계속 가져가는 패턴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패턴은 되려 쌍고를 뜻해요. 뭐 M형 패턴, 쌍고점 패턴, 쌍고 패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더블탑을 지금 그려준 거죠. 더블탑을 그려준 상태에서 지금 전저점을 밀고 넘어가는 자리값에서 추세 하락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이 자리값 자체는 이전의 눌림 수치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짝지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일단 좀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계속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자, 방금처럼 이제 쌍바닥 기준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원웨이 낙폭 그리고 첫 번째 W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반등에서 지금 이 고점 기준으로 지금 봤으면 지금 얘가 382 자리 값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0.382, 38.2%의 지금 반등을 가져갔었고 이렇게 지금 반등을 가져왔다 낙폭 그럼 별표 친 자리 그리고 다시금 전고를 돌파를 하면서 W를 그리는 최종 단계에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는 지금 짝지음으로 포인트로 봤었을 때 382 짝지음은 886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82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나중에 이제 후반에 이제 N형 패턴도 있는데 AB는 CG 패턴 여기서 지금 좀 바라보면 똑같이 이 이상까지 한 번 더 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886이 기준은 되되 추가적으로 상승 힘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1.13까지는 기대값을 가지면서 보면 좋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0.5, 382 다음에 이제 0.5 수치죠. 이 자리 끝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낙폭, 그 다음에 다시금 전고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넘어갔었을 때는 얘 역시도 기대값은 똑같이 886 자리값까지 상승에 대한 관점이 존재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왜 가져가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항상 W를 그리잖아요. W 패턴을 그리는데 도대체 이 W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 관점을 지금 체크를 해서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까지 우리가 기대값을 가지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만 일단은 보조로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18 자리값. 그럼 0.5 다음은 618인데 618 같은 경우는 짝지음이 786이에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패턴 618, 786 가져가는 가장 정석적인 패턴의 가틀리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골드가 나와주고 있는 패턴이 이 가틀리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786 같은 경우는 짝지음이 1.272까지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딥 베어리시 크랩 패턴 같은 경우는 886까지 지금 반등 가져갔다가 낙폭, 다시금 전고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AW 자리 값은 지금 1.618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락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데 이 D포인트 마지막 자리 값은 기대값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은 존재는 하나 결국엔 이 지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었을 때 여기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추세를 오히려 역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지점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을 가져갔었던 자리값은 전체적으로 다 포지션 정리를 하고 선물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오히려 되려 매도 포지션으로 숏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자리값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을 가져갔을 때 1차적으로는 지금 A와 D 지점을 가져가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했었을 때 382 그리고 618까지 기대값을 갖고 거기에 따른 추세를 지금 그리면서 추가적인 지금 트레일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너무 어렵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은 패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닥까지 지금 원웨이 추세 나왔었고요. 여기서 618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낙폭을 가져갔어요. 어느 특정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이 618 자리 값을 전고를 돌파를 했었을 때 일단 기대값은 786까지가 이제 최종 목표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 지점이고요. A, B, C, D 포인트예요. 이렇게 지금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지금 이게 W자 반등 패턴, 하모닉 패턴 중에서는 가틀리 패턴을 그려줬구나. 근데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저항 자리값이 이제 나와준다라는 거죠. D 지점에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저항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는 PRG라고 해서 추세 전환의 포인트, 잠재적인 추세 전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D 지점까지 이제 가격이 터치를 해서 패턴이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세 저항,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대값은 A와 D 사이를 다시금 피보나치를 그려봤었을 때 1차적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 382까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일단 올청산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618까지 보는 건데, 워낙 지금 힘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 이 두 지점, 만약에 여기 기준이 38이 터치했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 자리값이 여기라고 했었을 때 이 두 지점을 지금 연결하는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두 지점을 만들어 놓은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추세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한 번 더 트레일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면 이 낙폭에 따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추가적으로 가져가면 조금 더 이 추세선 라인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잡으면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최종 해석, 그래서 앞에서도 대응 자리값을 가져갈 수 있는데 후반부에서도 저항 자리값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값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매도 관점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자, 여기 B지점 618이었고요. 거기에 짝지음 자리값 786. 이게 가틀리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골드에 대해서 좀 해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위치에서 지금 자리값이나 이 낙폭,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이 고점을 터치를 했었을 때부터 제가 만들어준 패턴이었어요. 가능성이 618 자리값에서 기대값을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니까 이미 B지점에서부터 이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는 이 관점에서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786짜리 값까지 가져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786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낙폭은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마디값이 굉장히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되려 확인이 되겠죠. 얘는 쌍바닥이 아니고 얘는 더블탑을 가져가고 있는 패턴이니까 굉장히 주요 지금 지지 구간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이랑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본다라고 하면 확실한 해지 수단으로 지금 작용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되려 어떤 지금 종목들, 개별 종목들, 뭐 대형주, 뭐 테마주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려보시는 것보다 차라리 골드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ETF나 ETN 정리를 해서 지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배수 레버리지를 가져가면서 한 번은 지금 지켜볼 만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뭐 지금 여기 관련 ETF, ETN 혹시나 선물 대응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러면 얘는 지금 골드 가격이 1846달러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골드 가격이 1846달러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 얘는 지금 어디까지 기대값을 가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똑같이 A지점 고점과 지금 현재 바닥권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단기간에 얘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가져갔을 때는 1926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약 80포인트 정도, 80달러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줬을 때 얘는 1926까지 반등을 또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게 1차 자리값이에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2차 자리값으로 지금 보면 다시금 1984까지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382와 지금 618 자리값까지 올라와 줬을 때 최종 청산을 지금 여기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안전하게 보신다라고 해도 여기서도 지금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골드 상승이나 지금 현재 CP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발표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잡힐 여력이 안 보인다. 연준이 지금 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때리면서 지금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추세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마지막 2000 이상 지금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더 이어가고 정보까지도 더 깰 수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구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최근 추세에서는 좀 골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관련 ETF나 ETN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좋은 ETF랑 ETN도 찾아보셔야 되겠죠. 아무거나 가져가시는 것보다 덩치나 자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잘 찾으시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톡방 참여해서 이 부분 같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느 구간대에서 그래도 이탈했을 때는 잘라야 되고 아니면 여기 구간대에서 수익에서 익절을 해야 되는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꼭 노란톡방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에 대한 관점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지금 이 장기 추세로 봤었을 때는 그 한 달 동안 1980대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도 140포인트가량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단기 슈팅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조금 도전적인 자리예요. 지금 구간대에서는 당연히 중심가 언더에서 지금 자리값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점을 그리는데 포인트가 얼마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되 전저점을 밀고 넘어가면 일단은 손절을 하고 짧게 손절을 하고 다시 좀 기다렸다가 다음 타이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 매수 타이밍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골드가 굉장히 좋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 현재 패턴을 완벽하게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상승 전환을 하려는 모습 그리고 현재 글로벌 시황과 더불어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골드 한번 지금 가격대 낮춰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는 이렇게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지금 일단 오일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번의 슈팅 이후에 지금 횡보 자리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전에 제가 좀 설명드렸던 건데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수렴 형태 이후에 이제 이탈을 해주면서 단기 급등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얘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값 고점까지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잘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값 지우고 나서 패턴을 봤었을 때 이 구간대를 횡보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그릴 가능성이 있는 채널 라인대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런 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내용을 토대로 지금 앞으로의 지금 조금 미래, 큰 미래를 좀 예측을 하면서 앞으로 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마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한 링크 나오니까 네, 이렇게 입장해 주셔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